김영은 조선 후기의 천문학자이다. 보잘것없는 출신에 가난했지만 수학과 기하학을 독학으로 마스터한 능력자였다. 김영의 남다른 삶은 조선 후기 여러 문학작품에서 다뤄졌다. 홍길주의 포롱을정, 유재건의 이항견물록, 서유본의 좌수살인 문집 등이 그러하다. 이를 바탕으로 김영의 삶과 죽음에 관해 이야기해보겠다. 김영은 가난하고 외모가 추한 데다 말까지 더듬었다. 한마디로 힘든 팔자는 타고났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영에겐 신이 내린 재능이 있었다. 김영은 상가지를 늘어놓고 계산하는 일을 즐겨했다고 한다. 그러다 공부 좀 하는 유생들 사이에서 핫한 수학책을 손에 넣었다. 바로 그 유명한 기하원본이었다. 그리고 수학과 기하학을 15년 동안 독학하여 조선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터득했다고 한다. 하지만 세상은 도무지 그를 알아주지 않았다. 김영은 점점 더 가난하고 비참해졌다. 뒤늦게 그의 능력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으니 당대 거물급 실학자 서호수였다. 산수의 대가였던 서호수도 김영을 만나고 나서 그가 한수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서호수의 도움으로 드디어 김영은 감상관 일을 돕기 시작했다. 조선왕 주실록에는 김영의 능력이 빛을 보게 된 계기가 기록되어 있다. 당시 임금님은 다름 아닌 정조였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하려 했다. 길이를 정하려면 중성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해야 했는데 마침 조정에서는 기존의 관측 방식을 개선하고자 했다. 정조는 이 일을 김영에게 맡겼다. 김영은 명을 받들었다. 새롭게 중성의 변동을 기록한 신법충성기, 24개의 시간의 변동을 기록한 신법누주통일을 저술했다. 또한 서양역법을 도입하여 기존의 해시계를 혁신한 신법지평일구, 천체의 위치를 적경과 저기의 좌표로 측정하는 적도경위를 제작했다. 이들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관측기구로 손꼽힌다. 능력을 알아본 정조는 김영을 감상관 삼력관으로 임명한다. 당시 관례에서는 파격적인 인사조치였다. 다른 관원들은 이러한 결정을 좋아하지 않았다. 출신도 허접한 근본 없는 놈이다. 과거 시험도 보지 않았다. 사실 김영은 조직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 언어폭력에 시달렸다. 심지어 구타도 당했다. 강직한 성품으로 아부를 몰랐으니 미운털이 박힐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임금의 신뢰를 받았고 몇 년 뒤 천문학과 교수까지 승진한다. 하지만 좋은 시절은 정조의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 김영은 어류나 육류 같은 진상물을 담당하는 관청으로 보직 변경되었다. 희한하게도 천문을 관측해야 할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 조정은 여전히 김영을 찾았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다시 찬밥 대접을 받았다. 김영은 결국 관직을 그만둔다. 조정에서는 큰 혜성이 나타날 때마다 은퇴한 김영을 불러들여 관측하게 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멸시받았고 일이 끝나면 다시 버림받았다. 말년의 김영은 다시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다. 살아갈 집도 의식주를 해결할 수도 없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 동네에서는 역술에 심취한 그를 주역선생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기근이 닥치자 허름한 집에서 굶어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김영이 저술한 천문학 이론서 중 하나가 신도 보천가이다. 별과 별자리를 해설한 책을 보천가라고 하는데 천문학 과거 시험을 보는데 필수 서적이다. 조선에는 시대별로 세 가지 보천가가 존재한다. 가장 처음은 세종시대의 것이고 두 번째가 정조시대, 즉 김영이 저술한 것이다. 그 밖에 그의 저서로는 신법누주통의 신법중성기 국조역상고 칠정보법, 그가 제작한 천문관측기구로 신평지평일구 적도경위가 있다. 그는 출신 때문에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살았다. 천문학 시험 필수 서적을 저술했지만 천문학 시험을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받았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김영은 당대 최고의 자연과학자였다.